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주식 오아주 여러분, DJ 스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에디슨 EV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에디슨 EV 제가 아는 대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 시대의 발전 상황에 맞춰서 어떤 새로운 산업이 하나 더,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하나 더 좀 발전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여러분, 우리 이 시장이라는 건 여러분, 어쨌든, 발전하는 산업이 있으면 꼭 거기에 따라서 발전하는 기업이 하나가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면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랬고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없던 기업들이었죠. 근데 어느덧 우리나라의 어떤 명실상부한 대기업이 되었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살펴보자면 우리 오랜 대기업 현대, 기아, 뭐 삼성, 그리고 뭐 지금 많이 힘들지만 뭐 두산, 뭐 이런 데, 뭐 롯데, 하나 이런 데 있습니다. 다 빵빵합니다. 두산 좀 힘들지만 롯데, 현대, 기아, 삼성 뭐 다들 취업하고 싶어서 난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쵸?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를 했고,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미국에 어떤 기업이 생겼죠? 테슬라라는 기업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포드 아시죠? 토요타 아시죠? 일본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은 원래 있던 기업인가요? 없던 기업인가요? 원래 있던 기업입니다. 근데 테슬라라는 기업이 생겼어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리비안도 생겼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 에디슨 EV가 현재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냐? 돈은 많이 없는데, 나는 꼭 쌍용차를 인수하고 싶다. 그러면서 부지를 뭐 건설 부지로 좀 바꿔달라고 했나요?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어떤 거냐면, 산은에서 올바른 계획서 검토 후에 돈 빌려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힘들어 보이긴 하죠. 지금까지 이야기로는. 어, 근데 지금은 뭐 제3기관 검증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산업은행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상한가를 간 겁니다, 여러분. 상한가 이후. 그러니까 지금 차트에 보시면 다 드러나죠. 불안감이 굉장히 형성돼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일단 대출 지원 불발이 나오긴 했는데, 음, 그러니까 에디슨 모터스 여기가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건지가 평가가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거죠. 지금 뭐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도 뭐 정말 전사적인 역량을 다 투입해가지고 될랑말랑한 게 이 전기차 사업인데 니네들이 할 수 있겠냐? 그게 맞는 말입니다만, 여러분 제가 에디슨 모터스 창업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굳이 이 위험 감수를 하면서 쌍용을 인수한다? 저는 그렇거든요. 왜 인수할까? 여러분 IPO를 하면요 오히려 이게 다 좋아 보이죠. 근데 IPO로 오는 단점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개인 법인으로 그냥 법인으로 형태로 그냥 회사를 운영하면 크게 여러분 부각이 되지 않는 한 회사 돈 자기 돈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고요. 나쁜 짓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IPO를 하면 회사가 되게 투명해집니다. 근데 그걸 감행하면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KDB 산업은행에서 대출 거부가 나왔고 앞으로 지금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일단 이게 시작이 된다면 일단 사업성 평가를 받아야겠죠. 1차 허들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CB랑 BW 발행해가지고 2천억 정도 모았고 또 투자자들에게 2천억 정도 해가지고 한 4천억을 마련할 예정인데, 그 후에 또 6천억이 필요하다는 거단 말이죠. 그쵸? 근데 6천억, 그쵸? 6천억 이거 큰 돈입니다.
지금 제가 6,000원도 아껴 쓰는 입장에서 6,000억이라고 그냥 쉽게 말하는 게 되게 웃긴 이야기인데, 어쨌든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쌍용차를 떠나서 저는 쌍용차를 인수하는 건 사실 그렇게 반대인데, 왜냐면 쌍용차가 제가 자동차 공학도 출신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쌍용차의 어떤 개혁이나 혁신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디자인부터 내장재, 그리고 라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기차에 맞는 라인으로 형성이 되려면 아마 제 생각에는 6천억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돈이 들지 않을까라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는 도 아마 힘들게 생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에디슨 모터스가 지금 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슨 버스? 전기버스를. 우리 서울에서 저 자주 타봤거든요. 굉장히 조용하고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어 이 에디슨 모터스를 떠나서 앞으로는 다가올 수밖에 없는 산업의 어떤 하나의 또 태동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게 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왜냐면 제가 앞서서 테슬라나 리비안이나 네이버, 카카오 다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처음에 다 안 될 거라고 했었어요. 테슬라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자라고. 전기차 1위 기업이 어딘가요? 테슬라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비트코인 처음에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이었을 때 이제 고점이다. 2,000만 원이었을 때 공포감, 탐욕이 다 서려 있다. 3,500만 원이었을 때 말도 안 된다. 5,000만 원이 됐을 때 이런 다 그랬거든요. 이게 세상이 그만큼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저도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뇌가 말랑말랑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성세대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변화거든요. 왜냐면 변화는 곧 고착되어 있는 자기가 틀리는 게 되고 새로운 무언가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 때문에 자살을 하고 심한 절망감에 빠지고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새로운 뉴 웨이브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에디슨 EV가 앞으로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에디슨 모터스, 쌍용이라던가 이런 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하나의 어떤 기회로 보이거든요. 어떤 기회? 우리나라의 미래. 자,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독점하고 있는 이 자동차 시장을 이 조그만 어떤 지각의 변동을 일으킬 만한 조그만 티끌 하나가 탁 터지면, 저는 이쪽도 저쪽도 다 이 시너지가 더 생긴다고 봐요. 자,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가 이런 라인업들을 내놓으면서 이런 디자인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이런 어떤 유니크한 감성의 뭔가를 내놓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그냥 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K자동차, 이번에 제가 K팝을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 문화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K팝을 이야기하고 K드라마도 이야기해보면, BTS, 그 전에 싸이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었겠지만, 이 확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인에 대한, 특히 한국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낳는 거죠. 물론 이게 시간은 걸리는데, 이게 뭔가 스파크가 탁 튀면 그때부터는 불이 기름 쏟듯이 번지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들로 말미암아 봤을 때, 분명히 에디슨 EV가 지금은 이런 난항을 겪고 있지만, 에디슨 모터스가 나중에 만약에 산은에서 대출을 받게 되거나 투자처를 더 구하거나 이런 형태로만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결국에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클 수밖에 없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에디슨 EV를 그러니까 이번에 무조건 여러분 이거 잘 돼서 주가가 상승할 겁니다라는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너무 뇌피셜이죠. 그리고 근거도 없고 아직까지 굉장히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관심은 좀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테슬라 여러분. 테슬라 대를 이어서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던 T 포드, 벤츠, BMW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라페라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새로 만든 거예요. 그것도 돈 없어가지고 선주문 받고 돈 받은 다음에 차 나왔죠. 뭐 로드스터 이러면서. 똑같습니다. 에디슨 EV도 똑같은 포지션을 취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 차 주문해서 인도도 못 받아요. 현대, 기아, 뭐 벤츠고 다, BMW고 다. 이 출고 문제가 다 있어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를 구매 예약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좀 당연시되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포인트가 돼버렸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논점 아래에서 차를 만들 계획을 내놓고 돈을 받고 나서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에디슨 EV는 이제 그런 메리트도 있다고 전 보거든요. 어쨌든 제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뭐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글쎄요. 어 저는 잘 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데서 돈을 받고의 못 받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제 인사이트 이런 것들에 좀 참고를 하시면 분명히 꿈틀꿈틀대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에디슨 EV도 그럴 거고 쌍용도 그럴 거고 분명히 이슈가 되면 이 전기차 시대에서 전기차만 만드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아직 없잖아요. 근데 에디슨 모터스는 전기차만 만들거든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해 드렸는데 도움되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에디슨 모터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